게 뭐 생명의 은인인 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 철저하게 중요해. 살고 싶었던 그 순간은 이미 내가 구해진 이후에는 별로 안 중요해졌어. 살았으니까. 맞아. 너무 중요해. 원래 이거 속담이잖아. 이제 중요한 거는 나의 로맨스. 건져 놓으면 복짐이 생각이 난다. 이거 그리고 또 외로웠다. 아무도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고립감. 그리고 그걸 누구에게도 전하지 못한다는 갑갑함이 밀려왔다. 수면 위로 아른아른 조용하게 빛나는 여름 햇빛이 보였다. 손 내밀면 닿을 것 같은 거리에서 유혹하듯 화사하게 출렁이던 차 안의 얇고 환한 막. 나는 그 빛을 잡고 싶었다. 하지만 손에 걸리는 거라곤 쥐자마자 이내 부서지는 몇 움큼의 강물이 전부였다.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게 나를 지금 죽게도 만들 수 있는 건데 그걸 움켜쥐었을 때는 물이 다 빠져나가는 거잖아. 손 밖으로. 너무 실체가 없는 어떤 그 공포스러운, 그래서 공포스러운 거지. 이 물이 주는 이미지가 전반부 손에 꽤 어. 깔려있지 않냐? 근데 나 나 이게 표정을- 이 이미지가 계속 표정 잘 어. 너무 잘 나 이게 계속 그래서 내가 그때 이걸 처음 읽었을 때 되게 뭔가 찝찝했던 거야. 계속 잠겨있는 거고. 아직 상복을 벗지 못한 채 울고 있는 나를 여름옷을 주렁주렁 매단 2단 옷걸이가 무심히 그리고 오랫동안 굽어보고 있었다. 근데 이게 나는 화자가 자기 스스로를 보는 시선, 이 선배는 지나간 어떤 한 시절에 달뜬 마음을 상징하는 거잖아. 근데 그거는 실체가 없는 건데 내가 그걸 위해서 되게 헛되게 뭔가 시간을 썼는데 사실 내가 더 중요하게 여겼어야 하는 건 병만이 장례식이었어. 에 대한 자책이 아니었나. 병만이의 팔을 잡은 자기의 그 악력 때문에 그 멍들었던 팔, 손톱 자국이 난 팔과 그리고 선배가 자기 팔뚝을 잡았던 것과 그 약간 크로스 오버가 되잖아. 그래서 이제 병만이가 자기가 그 물속에서 살려고 헤엄친 발버둥쳤던 그런 상황이 선배가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좀 발버둥친 것과 좀 유사하다고 생각을 맞아. 했어. 결국엔 지금 이 사람들 자기 그 살려고. 안에서 아둥바둥 되는 그 맞아. 물속에 잠겨있는 그거에 대한 묘사? 그러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거지. 나도 지금 누굴 살겠다고 상처 주지 않았었나? 라는. 이 선배의 사정조차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게끔 그 흔들리는 동공과 그걸 잘 포착해서 잘 썼다고 생각해. 그래서 난 김혜란이 진짜 좋은 작가라고 생각했어. 공평한 시선을 지녔어. 모든 인물들한테 아랫부분인데 보통 장미빌라를 맴도는 공기는 저녁 무렵 생선 굽는 냄새나 국가대표 축구 경기가 있는 날 한꺼번에 와 하고 터져 나오는 함성, 창가에서 햇볕을 쬐고 있는 화분의 고요, 옆집 아기의 울음과 택배가 무사히 도착했음을 알리는 경쾌한 초인종 소리 같은 것이다. 근데 이 한 문장으로 진짜 그냥 완전 이미지적으로 그 분위기를 너무 잘 알겠네. 누구든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공동체의 분위기라 해야 되나? 그러면 임신 소식을 알릴 때 갑자기 남편 표정이 잿빛이 됐는데 사실 그게 이제 그 소식을 들었다기보다는 그 너머에 어떤 그 지네 같은 벌레를 보고 표정을 지었던 것과 계속 대비를 시키고 그 이후에 또 돈벌레 보고 찡그려진 거였는데 마침 타이밍이 너무 맞아 나 임신했어라고 했을 때 갑자기 일그러지는 것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잖아. 아니 너무 잔인한 장면이야. 그러니까. 진짜. 왜 이렇게까지 해야 잔인한 돼? 거잖아. 그래서 나는 김혜란이랑 결혼한 사람은 이 사람이랑 둘이 밥 먹으면서 저 사람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지금 나랑 밥 먹으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때려야 돼? 근데 진짜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도미노를 떨어뜨려야 돼 하는 그게 계속 느껴져. 아이를 낳고 키운다라는 게 갖는 어떤 부담감과 이 심적인 이 짐덩이를 하나 안고 있는 것 같은 이 심리를 무너지는 개인도 있고 어떤 사회적인 부담감도 동시에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보면 그냥 문학적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어. 혼자 상상하게 만들잖아. 집에서 연락이 닿지 않는 남편에게 의지하게 되고 원래 이 정도로 기대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되는 인간으로 바뀌어 나가는구나. 이제 나중에는 바람 피는 거 아니야 같은 생각까지 하게 만들잖아. 근데 우리는 이제 앞뒤 정황을 보니까 바람 피는 거 같진 않아. 아마 지금 진짜 생업이 지금 농담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꾸로 집에 아내와 자식이 기다리고 있다. 존나 열심히 살아야 된다. 존나 열심히 벌어야 한다. 미끄러지면 끝이다. 이제 애가 태어나는데 내가 여기서 삑사리가 났다가는
우리가 저 끝이다라는 아마 이 마인드로 일을 하고 있을 텐데. 애벌레가 소스라치면 뒹굴었다. 아울러 내 속에 있는 가학적인 쾌감도 꿈틀댔다. 진짜 이 사람 지금 미쳤어. 근데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어떤 것들을 내가 제거했다는 쾌감. 맞아. 벌레는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었을까? 그런 묘사도 나오잖아. 그 무슨 벌레 하나 때문에 그냥 죽고 싶다라는 어. 생각까지 했다. 자기만의 공간, 자기만의 방을 지키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 벌레는 끊임없이 들어온다라는 거지. 잠깐 열었을 뿐인데 빛 보고 나방까지 들어오는 그 처참한 과정에서 애벌레 때문에 애벌레 내보내려고 했다가 나방이 들어와? 이게 도대체 뭐야 하면서 완전 진짜 침입받지 않는 자기만의 어떤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근데 이게 이게 얘네가 안 지켜주는 세상인 거지. 얘네가 지불할 수 있는 최선의 공간이었던 그러니까. 거잖아. 중요한 게 방충망 가는데 정말 10,000원도 안 들어. 어. 근데 내 그냥 노동력이 들어가는데 나는 사실 그런 내 몸을 써서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뭘 하는 걸 되게 좋아해. 아니 근데 주인이 비용을 안 내줬어? 방충망 가는 거? 굳이 내가 청구를 안 야 했는데. 당연히 청구해야지. 아 그래? 아닌가? 아 근데 약간 이런 거 같아. 만약에 보일러가 안 오거나 하는 사람이 난 하자 편이구나. 나도. 아 그래? 소모품이니까. 그러니까 한 2, 30만 원 이 정도면은 하겠는데 10,000원 이 근데 여기서 정도니까 이제 집주인이 도배 다시 해준다 그래놓고 안 해줬잖아. 어. 이 장미 빌라에 난 이 뭐야 응, 시작부터 꼬인 지점이 하나가 이거라고 응, 생각했거든. 응. 야 너도 청구해. 음. 방충망. 아니야 내가 괜찮아. 아니야 해. 진짜? 아니 근데 벌레가 더 많이 등장하게 된 게 그 음. 전조가 부부가 바라보던 나무를 굴삭기로 밀어버리면서 그 나무에 살고 있었는데. 거주지가 밀린 벌레들이다. 음. 오마이갓. 이잖아. 그래서 까지 생각을 못해. 아 진짜? 그래서 이 음. A 구역에 내려갔을 때 한마디로 그 벌레들도 다 갈 것 없는 애들이었다. 그치. 음. 그래서 그 이동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어떤 에너지라고 이동의 에너지라고 설명을 하거든. 그래서 나는 이 제목의 벌레들이 난 그냥 그 이 갈 곳 없는 벌레들과 난 사실 이 부부 인간이 결국 동이 통치가 맞다고 되는구나. 생각해. 아 마치 그 영화 기생충에서 첫 장면이 송강호가 기생충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맞아. 그래서 그런 걸 묘사했던 부분 중에 제일 약간 크리피하면서도 잘 느껴졌던 게 단단하고 우둘투둘한 피부, 구조를 요청하는 손처럼 길게 뻗어있는 가지, 물고기처럼 때로 죽어있는 잎사귀들. 그건 나무였다. 다 읽고 진짜 전율을 했던 게 맞아. 왜 계속 비가 오지? 를 나는 왜 이렇게까지 비가 오는 음. 설정을 해야 돼? 했는데 이제 홍수가 난 상황이 되게 위기의 상황인데 그때 살아남은 다른 사람이 누구다? 위에서 고공농성하던 사람이다. 스크린 위에서 고공농성을 한 사람 보고 왜 저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잖아. 나 소름 돋았어. 그니까 그래서 나는 이 작가가 그냥 사람들이 왜 저렇게까지 해? 라는 마음을 진짜 무너뜨리고 싶어서 저 사람 한 사람만 살고 그냥 저 사람이 저기 있어야 하는 이유 비가 존나 와서 온 세상이 물에 잠기면 쟤만 사는 거니까 그 세상을 만들어줬다는 대박. 게 너무 감동이었어. 그렇구나. 태양 아래 잘 익은 단감처럼 단단했던 지구가 당도를 잃고 물러지던 날들이 아주 먼 데서 형성된 기류가 이곳까지 흘러와 내게 영향을 주던 시간이 비가 내리고 계속 내리고 자꾸 내리던 시절이 말하자면 세계가 점점 싱거워지던 날들이 말이다. 나무들이 흔들리는 걸 어떻게 묘사하냐면 너무 좋았어 진짜. 1000개의 잎사귀는 1000개의 방향을 가지고 있었다. 1000개의 방향은 한 개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살아남는 것. 나무답게 번식하고 나무답게 죽는 것. 어떻게 죽는 것이 나무다운 삶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게 종 내부에 오랫동안 새겨져 왔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내려가면 뿌리가 있는 것은 의당 그래야 한다는 듯 수능과 저항 사이에 미묘한 춤을 췄다. 진짜 어떻게 나무 흔들리는 풍경 하나로 이렇게 거의 한 페이지를 하늘은 소년의 불행 따윈 아랑곳 않고 여전히 지상과 점자로 필담을 나누고 있었다. 두둑두둑 점잖고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와 어떻게 하늘이 지상과 점자로 필담을 나눈다고 표현할 수가 있어 비 오는 거를? 일단 수영을 아빠가 가르쳐 주는 걸로 나오는데 난 그게 되게 좋았어. 특히 그거를 아빠의 생일 선물 아니면 거의 이제 나중에 보면 거의 아빠의 유일한 유산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이 숨 참고 물속에서 하다가 하고 나왔을 때 별이 쏟아지고 있다라면 맞아. 어떤 의지가 되어주지 않나? 근데
세계 없을 때도 얘기했지만 마치 얘가 그 물난리를 다 겪고 만난 생존자와 얘가 물속에 잠겨있다가 나왔을 때 마주한 그 별빛이 난 이어지는 이미지로 느껴졌거든. 결국 그러면 우리가 이 물난리와 이 이야기들을 겪으면서 조명하고자 했던 건 그 크레인 위의 사내가 아니었나? 그 크레인 위의 사내는 마치 별처럼 보이기도 하고. 저 최유도사를 나 마지막까지 읽고 나면 첫 문장이 이제 다시 보이지 않냐? 나는 정말 이 마지막에 그 중국어가 그니까. 녹음이라는 걸 알았을 때 이 첫 장으로 다시 갔어. 맞아. 그러면 이제 디자이너. 내가 이제 이 목소리를 상상하면서 다시 읽게 되더라고. 내가 아마 이 소설을 읽고 저 TV를 당근마켓으로 살려고 가지러 가는 그 날에 이제 아저씨가 뭐 물어보는 거지. 막 뭐 어디 가세요? 그래서 아 이거 당근마켓 따러 가요. 막 하니까 아저씨가 보기 드물게 경제적으로 되게 잘 고민해서 사는 뭐 20대 여성이네요. 아직도 이런 이러면서 젊은이가 다 있나? 요즘? 그러면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아저씨한테 이제 당근마켓 지점까지 가고 다시 우리 집에 오는 그런 코스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이 당근마켓과 아저씨 인생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창 얘기를 나눴어. 진심이냐? 진짜? 대박.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 후자의 전형적인 인간인데 가끔 농활에 다녀다 보면은 이런 청년들을 난 가끔 봤었어. 그래? 농활 가면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아? 그냥 아무 일 안 하시고 부모님 땅이 있고 그냥 한량이야. 한량이야. 맞아. 진짜 그냥 진짜 불안나. 난본 적이 뭘 안 해? 없어. 뭘 안 해? 난 약간 인터넷에서 많이 봤어. 그러니까 뭔가 막 심심하셔. 근데 한 3박 4일, 4박 5일 대학생들 오니까 재밌는 거야. 어디가 컨텐츠야, 그 사람한테. 밤마다 놀러와, 술 마시고. 그래요. 엄마 집까지 말아먹고 나서 도저히 이제 형제들도 부모님이랑 모시겠는데 얘까지는 아니잖아. 해서 이 친구는 결국 이제 엄마를 형에게 떠넘기고 서울로 오게 되는. 여기 그래서? 와서 이제 택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택시기사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요즘은 이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70에서 100만 원 선의 쥐꼬리만한 월급을 주는 곳이지만 당장 현금을 만질 수 있다는 게 큰 매력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게임방이나 경마에 빠지거나 사채를 쓰는 기사들이 많았다. 빠져나오기 어려운 구조. 처음 그 손바닥에 땀을 닦고 악수를 건네자 세상에서 제일 작은 부족의 인사법을 존중하듯 웃으면 따라한 북쪽 여자. 세상 사람들 심지어 가족도 용대는 진짜 기사 회색이 진짜. 불과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녀만이 그가 하는 것처럼 손을 닦고 그 손을 잡아준. 사람들의 포기와 실망에 익숙해진 그가 도시의 속도에 여전히 어리둥절해야 하는 철딱선이 없는 노총각이 눈 깊은 조선족 여자의 친절에 홀딱 빠져버린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서로의 모국어가 다른 두 사람이 연애를 하게 된 거죠. 그치. 그래서 명화가 녹음해놓은 중국말을 이제 명화가 죽고 나서 듣는데 그분이 이렇게 묘사돼 있어. 그렇게 그 여자 나라 말을 외면서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어쩌면 앞으로도 영영 못 가볼 나라의 말을 하면서 자신이 차츰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어떤 나아지고 있다는 게 이제 뭐 무빙 on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차라리 그 테이프를 안 듣는 게 누군가에게 무빙 on 하는 방법일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테이프를 들으면서 명화를 보내주는 방식으로 이별을 한다는 거죠. 그녀는 말들이 일으키는 먼지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자랐다. 훗날 한국에 왔을 때 명화는 자신이 발음하는 게 조상들의 말이 아닌 단순히 타지 사람이 쓰는 노동자의 언어일 뿐이라는 걸 점점 깨우쳐봤다. 조선족이라고 해서 우린 한국말을 쓰는 줄 알았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조선족 말투였던 것 뿐이고 그 조선족들은 대부분 이 사회에서 노동자로 불린다라는 거. 이것도 되게 이렇게 적었구나에 대한 것도 대단했는데 나라는 부유해지고 개인은 자꾸 가난해지던 시절 돈을 벌기 위해 밤배를 탄 이후의 일이다. 나 이 한 문장이 너무 강렬해. 이게 왜 이렇게 강렬할까? 그래서 나는 김혜라 소설 읽을 때 재미가 뭐냐면 정말 똑똑한 사람이 썼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 독자가 이 사람 그래서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된다. 이건 무슨 내용이죠? 인천공항 청소노동자 이야기죠. 근데 나는 기옥 씨가 되게 좋았던 게 지금
일단 남편을 떠나 보내고 아들도 절도로 영웅이도 절도로 절도 감옥에 폭력. 들어가 있는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난 본인을 되게 챙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 나도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 루틴을 매일 행할 수 있는 어떤 그 의젓함? 그래서 아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맞아. 매일 출근을 하고 아들 이름도 영웅이야. 너무 히어로야, 야, 나 히어로. 이 아들 되게 그거 같지 않아? 그 영화 C에서 할머니 손자 있잖아. 아. 아무 생각 없는데 그 학교 폭력을 가해자라고 알고 보니까 막 그것처럼 이 아들이 너무 그런 느낌이었어. 진짜 생각 없구나, 진짜. 어학연수 가려고 유축기 훔친. 그리고 그 엄마한테 사식 아들이요. 넣어달라 했나? 아무튼 맞아. 근데 나는 그 수영이가 말한 그 루틴과 더해서 자기의 그런 빠진 머리를 보고 여중생들이 막 눈썹 신호 보낼 때 그냥 책망도 질타도 아닌 투로 말했다. 뭐 그럴 것까지야. 약간 이렇게 자기 마음을 지키는 맞아. 그런 모습이 근데 난 그게 되게 난 이 사람이 그 화장실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는 시선이 요즘 별걸 다 하네 약간 이런 거 있잖아. 막 사람들이 셀카 찍으니까 화장실에서 화장실에서 사진을 왜 봤네. 사진을 찍는 거야? 나한테 아 진짜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다. 약간 이 시선이 있단 말이야 이 기용 씨가. 세계 온갖 인간들을 다 상대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뭐너 정도면 이제 그럴 수도 있지 정도야. 뭔가 오히려 이 세상이 포용력이 하도 희한한 일들이 많으니까 그냥 뭐 이제 뭐 그러려니 한다. 약간 추석이라서 굳이 명절 음식을 먹는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왜냐면 이 세상에 내가 속해 있으니까 나한테 인사하는 거래잖아. 나를 챙겨주는 거. 그래서 여기 시간에게 자연에게 삶에게 내가 네 이름을 알고 있으니 너도 나랑 사이좋게 지내보자 제안하듯 거기 너무 말이다. 좋아. 한 계절 또 건너왔다고.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우리가 절기를 챙겨서 뭔가를 하고 먹고 뭐 복날이다 뭐다 한다라는 게 결국 계절감과도 하이 하는 거지만 나를 챙겨주는 거기도 하고 너 이런 하면 되게 맞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인생과의 관계가 되게 건강한 사람. 삶을 이렇게 대한다고? 그치 그 태도가 너무 좋았어. 그래서 나는 이제 너가 읽어준 그 문장들 중에서 재산은 조상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지내줘야 했다라는 문장이 되게 현실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이 책의 제목이 비행운이란 단어가 이 소설에 나옵니다. 드디어 여기 기옥 씨가 하늘을 쳐다보는데 나온 176쪽인데 딴에는 혼신의 힘을 다해 중력을 극복하는 중일 때지만 겉으로는 침착하고 여유로워 보였다. 이 비행기를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뒤 녀석이 지나간 자리에 안도의 긴 한숨 자국이 드러났다. 사람들이 비행운이라 부르는 구름이었다. 안도의 긴 한숨. 이게 뭔가 기옥 씨가 인생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감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안도의 긴 한숨 자국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루하루 잘 헤쳐나가잖아. 그래서 아, 오늘 하루도 내가 무사히 해냈다라는 어떤 안도? 실제 이거 느낌 아니야? 물 밑에서는 열심히 발길 잘하고 겉으로는 우아해 보이는. 월급이란 게 생기면서 자기가 더 이 돈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사소하게 찾아가는 그 과정, 사소한 하나하나 묘사 난 아주 좋았어. 맞아. 해외 맥주를 선택하는 거 굳이 하는 거나 그 사소한 것들에 대한 리스트가 쭉 나올 때 되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이게 맛보면 돌아갈 수 없는 것들. 뭔가 자기가 만족했던 그게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거를 이 선배는 더 고퀄 입은 거지. 이런저런 견눈질과 시행착오 끝에 가까스로 얻게 된 한 줌의 취향. 얘가 가진 어떤 속물성 같은 게 있잖아. 질투심에 어렸던 자기의 어떤 그 친구를 바라보던 시절이 있었는데 얘 남편이 잘생기지도 않고 직업도 선생님. 막 그렇게 그냥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약간 근데 인간 다 그런가? 근데 나는 이런 그걸 건 친구 아닌 거 아니야? 그니까. 이거 친구 아니지 않아? 계란은 아니야. 어. 적어도 계란은 그리고 아니야. 성격이 좋은 것 같진 않아, 주인공이. 여자는 내가 손 관리에 너무 무심하고 게으르다면 농담조로 면박을 줬다. 정작 유리벽 바깥에서 이 안에 여자들을 보고 태만하다고 생각한 건 난데 취업에서는 반대의 논리가 통하고 있었다. 근데 그래서 나는 내가 23, 이때 이 소설을 처음 읽고 본질의 추구 이런 허울의 경계에 대해서
중요성을 깨닫고 아하. 그런 오히려 손톱 관리라든지 아. 나를 관리하는 거에 힘을 안 써야겠다라고 되게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을 네. 했었어. 저 허울과 빠이빠이 하겠어. 약간 이런. 나는 항상 본질을 추구하겠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항상 이거 얘기하는 우리 게 교수님이 항상 경계하는 건데. 왜? 너라는 어. 사람의 껍질이 아닌 너의 본질을 사랑했어라는 사람들 경계하려. 아 그래? 왜냐면 껍질도 어. 다 본질을 섞여 있는 아, 거거든. 그러니까 근데 내가 그거를 그럼 물으라고 내 본질은 뭐야? 그거를 어디서부터가 알맹인데요. 더 나이가 음. 차츰 먹어가면서 그게 하나가 된 것 같아. 그거를 아하. 떨어뜨릴 수 아하. 없고 사실 뭔가 허울을 추구하는 것도 뭐 자기의 어떤 욕망 같은 것을 고민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를테면 지금 큐티클을 관리하는 것처럼 근데 277쪽에 맞아. 1700년대 바흐가 작곡한 음악을 2000년대 2000년대 캄보디아의 맞아, 맞아. 원한국 여자가 1900년대 글렌 골드가 연주한 앨범으로 듣는구나. 이상하고 놀랐구나 하고 생각했다. 세계는 원래 그렇게 만날 일 없고 만날 줄 몰랐던 것들이 만나도록 프로그래밍 돼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근데 이게 나 그때 너네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 나도 글렌 골드가 연주한 바흐의 음악이 나왔었거든. 내 플레이리스트에서. 그래서 딱 하지만 은지가 굳이 이 곡을 튼 이유는 따로 있었다. 서윤이 음악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아서였다. 이 정도면은 나름 영혼의 듀오 맞는데. 찐친. 너 나랑 불행했니? 근데 아니래. 힘든 건 불행이 아니라 행복을 기다리는 게 지겨운 거였어. 여기서 이제 은지가 굳이 안 써도 될 돈인 것 같은 서윤이 입장에서 플렉스를 한번 하자고 호텔을 가자고. 호텔 리압다. 드디어 맞아. 제목이 나옵니다. 그치, 그치. 호텔 리압다. 야 리압다 한번 가자. 음. 야 뭐하러 이 돈 쓰고 여기 오면 여기 좋은 호텔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오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근데 이제 볼 수 없는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치.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고 서윤이가 자는데 서윤이의 유일한 가족으로 묘사되었던 할머니가 나옵니다. 5년 전 돌아가신 할머니. 할머니가 나옵니다. 심지어 할머니의 그 이제 삶의 서사가 나와. 앞에서 묘사 안 했던. 폐지로 죽고 계시는 모습으로. 심지어 그 우리 이마트, 롯데마트 그 박스 포장하는 그 박스대에 있는 그 박스를 집어가시는 모습으로 나와. 꿈에 할머니가 다리를 절고 근데 그 다리 저는 아이가 은지 캐리어를 들고 그러고 아마 은지는 이러고 그냥 올라가서 무거운 데 올라가고 팁 주면 되지 라는 마인드가 아마 은지 있었겠지. 왜냐면 앞에서의 은지의 적선도 아마 이런 맥락이었을 거야. 근데 네. 사실 어. 다리 저는 아이 입장에서는 돈을 버는 게 더 나은. 그니까. 근데 소윤이는 그게 싫은 거지. 할머니가 겹쳐 보여서 다빈이가 오면 그래도 우리 행복하게 해외여행하고 추억으로 남길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작가가 그런 희망 없어. 니네 둘이 책임져. 해봐. 그러니까. 니네 이제 이거 외면하려고 했지. 페이스 투 페이스 해봐. 라고 하고 끝나는 것 같았어. 난. 이거 그냥 뭉그러뜨리고 지나가고 야 몇 년 전에 우리 기억나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지나가듯이 야 그때 너랑 나랑 막 갑자기 여행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싸우지 않았냐? 며칠 하다 보니까 덥고 막 그땐 이런 디테일한 맥락 기억 안 날걸? 근데 여기서 그걸 허락하지 않고 이게 탄성이 있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좀 비가역적으로 끝까지 임계치를 가다가, 넘은 끊어진 거지. 고무줄이 못 들어와. 책임져. 그런 거죠. 니네끼리. 이런 결말. 무서워요. 네, 무섭습니다. 무서운 결말. 서른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몇 개월 후에 서른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네요. 서른. 8, 9, 10, 11, 12 마지막 수술이기도 다섯 달 하고 후에. 서른 어떻게 5달 얘기해야 후에 될까? 서른이야 우리. 이거 우리 글로벌 나이로 가는 건 어때? 그래. 일종의 근데 뭐 이거 나쁘지 않아서. 자기 고백적인 편지지. 맞아. 이 왜냐면- 사람이 대단한 악마고 막 이래서 이런 짓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벗어나려면 그 길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다단계에 빠질 때는 어떤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긴 약간 가둬놓고 시키는 좀 나쁜 대로 나오는데 친전대 같은 데 빠지게 되는 계기 중 하나가 그 인간관계 그룹을 만들어줘서 그래. 챙겨주는 누군가 이 사람을 계속 케어해주고 연락해주고 지금 이 사람이 끊임없이 안부를 물어봐 주는. 지금 고독사 직전인데 친구 인간관계 다 끊기고 마땅한 적도 없고 지금 이 상황에서
매일매일 연락해주고 잘 지내요 하고 챙겨주는 어떤 그룹을 만들어주는 거지. 근데 이게 되게 다단계에 빠져들게 되는 운전이나 이런 것들에 빠져들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래. 하필 이 다단계로 빠뜨린 게 뭐야? 전 남친이야. 미친놈. 심지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사람이 공무과 졸업 논문으로 빠지다라는 동사의 발생에 대해 썼다는 것도 요즘 알게 됐고요. 어떻게 그런 게 몇십 장짜리 글이 될 수 있을까? 단어 하나로 논문을 쓰는 사람이었다고. 게다가 역시 내가 모르는 세계는 광대하고 신기하구나. 그렁그렁한 눈으로 남자친구를 올려다보다 때가 엊그제 같네요. 원장님한테 간식 좀 챙겨달라고 선생님들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이렇게 먼저 들이대고 개겼던 사람도 자기 전 남친이었다라는 거지. 저는 한 달에 3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도 벌 수 있고. 그렇지만 그 전에 제가 먼저 물건을 800만 원어치 사야 된다는 이상한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너는 자라 내가 되겠지, 겨우 내가 되겠지 라고 하면서 자기 자체에 대해서 별 기대도 없고 그 아이를 안타깝게 생각하잖아. 니네 이렇게 열심히 학원 다녀서 좋은 대학 가도 왠지 또 나와 비슷한 양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저 좀 씀씀이가 커지고 사람을 믿지 못하고 물건 보는 눈만 높아진 시시한 어른이 돼버린 건 아닌가? 불안하기도 하고요. 나 이제 돈 잘 벌어 했는데 얘가 자랑도 과시도 아닌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뭉클하대요. 나 이거 너무 화가 많았어. 이게 만약 그 의도가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난 거라면 이거 너무 진짜 그치. 조금도 고깝게 들리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 같아. 왜냐면 맞아. 그 가난했던 어떤 그 대학 시절을 같이 견뎠던 한 남친이니까. 그 다음 문장이 그 사람 예전에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우리가 왜 자주 싸웠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나를 떠났는지 알고 있던 터라 지금까지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준 것만으로도 고마웠어요. 대학원 다니다가 사실 쓴 것도 아닌데 논문 쓰다가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었다. 학비대다가. 그러니까. 그때 저를 위로해 준 건 제가 직접 손을 뻗어 만질 수 있는 누군가의 체온이었어요. 욕망이나 쾌락은 그 다음 문제였죠. 어쩌면 사람 가는데 필요한 온기는 그리 많은 양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이만하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면서요. 이건 아주 김메란의 좋은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미쳐서 그었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간통하는 주제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조금만 너무 더 안타까워. 또 따뜻하게 서로 대했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치. 같은 얘기 같기도 해. 진짜 필요한 건 온기가 그거였는데. 온기가 필요해서 지금 이 지경에 내가 얼마 전에 말했잖아 너네한테 내가 생각하는 내가 연애를 하는 이유가 뭔가 집에서 했던 얘기지? 그냥 내가 쓸모있다는 그 느낌을 아하. 갖고 싶어하는 것 같다. 근데 나는 마무리? 마무리. 난 그 수정이가 지금 방금 얘기한 건 내가 뭐 수정은 상관없지만 나는 그 감각이 난 사랑받고 있는 감각이 좋거든. 근데 그거를 지금은 그 사랑